안녕하십니까, 김성건입니다.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수도입니다. 서울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면적에 인구 52만의 중소도시죠. 이 도시가 유명해진 건 아마도 제임스 조이스가 소설 더블린 사람들을 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이스는 1882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나 22세 때 아일랜드를 떠납니다. 이태리의 트리에스테에서 10년 정도 살다가 스위스의 추리히로 가 다시 파리로 가서 살다가 죽어서는 스위스에 묻혔습니다. 조이스는 평생을 망명작가로 살았지만 그의 첫 작품은 더블린 사람들이었고 그의 마지막 작품인 피네간스 경야의 배경도 역시 더블린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언제나 더블린에 대해서 쓴다. 내가 더블린을 잘 알게 되면 세계의 모든 도시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더블린 사람들은 15편으로 이루어진 제임스 조이스의 첫 단편집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영국의 지배하에서 신음하고 투쟁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와 경직된 종교 교리에 속박된 조국 아일랜드의 억압적인 현실로부터 벗어나 다른 나라로 떠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끝내 주저앉고 마는 서글픈 더블린 시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이스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현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운명에 순응하는 소심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구름에서는 작가의 꿈을 이루지 못한 소심한 주인공 리틀 챈들러가 런던에서 성공한 친구 갤러허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실패한 삶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챈들러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성공하려면 여기를 떠야 했다. 더블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챈들러는 자신을 얽어매는 가정을 떠나 대도시로 가서 작가의 꿈을 이루어보려고 하지만 결국 좌절한 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더블린 사람들을 관통하는 주제는 좌절과 마비와 에피퍼니, 즉 깨달음입니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마비되어 있어서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탈출을 하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에피퍼니, 즉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조이스 소설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에피퍼니라 불리는 등장인물들의 깨달음이 나옵니다. 더블린 사람들의 마지막 단편인 죽은 자에서도 대지를 뒤덮는 눈을 바라보면서 주인공은 바로 그러한 깨달음을 경험합니다. 더블린 사람들 다음 작품이자 첫 장편인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와서야 조이스는 비로소 정신적 자유를 위해 조그만 섬나라를 떠나 광활한 대륙으로 비상합니다. 주인공 스티븐 데덜러스는 수업 시간에 몰래 세계 지도를 보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의 비상을 꿈꾸다가 드디어 더블린을 떠나 파리로 가는데 성공합니다. 데달러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날개를 만들어 달고 크레타의 미궁을 탈출하는 데 성공한 예술가의 이름에서 빌려온 것이죠. 제임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가 더블린 사람들을 썼던 시절은 영국의 오랜 지배로 인해 아일랜드에는 민족주의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거기 동조하지 않는 아일랜드인은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죠. 제국의 언어인 영어를 폐지하고 민족의 언어인 켈트어를 사용하자는 민족주의 운동도 벌어지던 극단적인 투쟁과 갈등과 대립의 시대였죠. 또 국교가 가톨릭인 아일랜드는 당시 엄격하고 경직된 종교 교리로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이스 같은 예술가나 지식인은 그러한 정치적, 종교적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광활한 대륙으로 탈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조이스의 두 번째 작품인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주인공 스티븐 데달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태어나면 날지 못하도록 그물을 씌운다. 사람들은 민족, 모국어, 종교를 내게 강요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그물을 뚫고 비상해야만 한다.
제임스 조이스는 스티븐 데달러스처럼 20세기 초 문화적 변방이자 정치적 투쟁과 종교적 속박이 개인의 삶을 짓누르던 조국 아일랜드를 떠나 당시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던 파리로 가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조이스는 평생 자신을 망명 작가라고 불렀죠. 그는 1918년에 자신이 출간한 유일한 희곡에도 망명객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조이스 외에도 에즈라 파운드,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알렉산더 솔제니친 등 위대한 작품을 산출한 망명 작가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조이스가 그중 가장 극적이었으며 20세기 모든 망명 작가들의 전범이 되었고 그의 망명은 문학사의 한 중요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망명은 슬프거나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의 숨막히는 정치 이데올로기와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예술가의 자유를 찾은 정신적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만일 조이스가 켈트어로 글쓰기를 강요하는 당시 아일랜드의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간의 영혼을 구석하는 편협한 종교 교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면 결코 세계문학사에 빛나는 위대한 작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배타적이고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중력을 초월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다국적 기업의 시대에 우리 기업도 세계로 진출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겠죠. 12세기 프랑스 사상가 성 빅터의 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조국에만 애정을 느끼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세계 모든 곳을 다 자기 조국처럼 느끼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다 타국처럼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완성된 사람이다. 감사합니다.